시청자 여러분, 현대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3일 2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 반갑지 않다고요? 네, 괜찮아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자, 오늘 5시에 관세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자동차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를 100개 나갔다. 기존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요거죠. 자동차 관세 55%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를 한다라고 오후 2시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현대공업을 단타로 치려고 했었던 그 명분은 사라졌어요. 얘가 눌림으로써 그 명분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현대공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명분의 지속성은 다른 게 있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특징주가 나왔던 게 조지아 공장 수주 얘기가 나왔었고, 트럼프가 요구했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한해서 관세 면제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애는 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명분 지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를 한번 보고 가면요, 지수가 오늘 떨어졌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25%,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관세 리스트에서 빠질 수는 없다 그랬고, 기대했던 정도의 관세 비율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시장이 예상 가능했던, 감당 가능했던 수치라고 했을 때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25% 관세를 보고 괜찮겠네라고 싶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74%로 시작을 하면서 이러면은 지수 좀 눌리겠는데 했지만 어차피 예상했던 대로 시가가 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꼬리를 달았던 게 이게 다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그거죠. 한번 또 떨구고 한 번 더 재터치하고 가긴 했는데, 그렇다는 거는 대체거래소에서 한번 터치를 하고 본장에서 한번 또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미 수출 차가 우리나라 차 수출 1위가 사실상 미국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31조를 갖다 바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 나실 텐데, 그냥 매매 안 하고 있어도 이렇게 음봉 떨어진 것만 봐도 짜증 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겁니다. 이게 해소가 된 거냐? 이게 무슨 해소가 된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에서 제일 못 가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장이 구릴 때도 어떤 건지 아세요? 일정이 나와 있는데 몇 날 며칠에 뭘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일 때, 그때가 제일 주식장이 못 갈 때입니다. 이번에 4월 2일날 예정됐던 관세에 관련된 내용은 백악관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불확실성이었죠. 근데 지금 발효를 한대. 그렇다는 거는 악재긴 맞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짜증나게 우리를 발목을 붙잡게 했었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거란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관세가 발효를 한다. 현대차에서 1위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서 당장의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눌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조지아 공장에서 공장이 가동을 할 수 있고, 이번에 현지 법인 또 하나 인수한다고 95억 빌렸던 거, 그것도 있었죠. 그거랑 했을 때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재료를 동반해서 갖고 오겠다. 대신에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타격이 있는 거를, 두드려 맞은 거를 다시 물량을 소화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공업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명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분의 지속성, 단기적인 명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0%가 되더라도 손절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그랬죠. 제 매수가는 더 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매수 기준이 되는 가격을 7,000원이라고 적어놨어요. 영상을 올릴 때 제가 7,0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기평도 결치고 하여튼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4.8%가 지금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갈 거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우리들의 명분이, 여러분이 이 종목을 홀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 거시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보셨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다 가셔야 됩니다. 차트적으로 지금 자리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여기서 1,000억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꼬리 달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뭐 종목별 투자는 아직
그거 나온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2천억 거래 대금을 돌리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여기 있는 이 일본 60선 이것도 올라와야 되고 얘도 돌려야 되고 얘도 돌려야 되고 얘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 20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놀다가 돌파를 하겠죠. 거래가 또 얼마나 몇 거래일이 걸릴지 그건 저도 모르죠. 그리고 내일은 또 4월 4일 날 11시에 뭐가 있습니까? 탄핵 관련된 내용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장 시작하고 11시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어쨌든 정치 테마로 이제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서 현대무역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오늘 이렇게 실리면은 내일은 거래량이 더 마르겠죠. 그러면 소외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가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요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매물대 이거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지켜준다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위로는 뚫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있지만 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명분의 지속성을 가져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종목의 명분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을 짜려면 수급도 봐야 되고요. 재료도 봐야 되고요. 차트도 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일치를 했을 때 저희는 이 종목이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실 거죠? 저는 주식을 11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1년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기법이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게 생깁니다. 저는 매물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매물대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1년 차긴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단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TXR 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벌써 24일, 27일, 28일, 31일, 4월 1일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에서 6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남기는 사람이니까 매수를 했든 매도를 했든 다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록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건 3월 27일 영상입니다. 앞에도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여기서 한번 하게 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거 본격적으로 시세를 먹었던 이것만 27일 영상 시작부터 제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TXR 로보틱스 주주분들, 이제 주주분들이 됐겠죠. 3월 27일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주가 됐겠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 이 뜻입니다. 11시 9분 3월 27일이라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요 자리죠. 이거는 트레이더로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 타점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다 그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매도했던 구간들만 볼까요? 제가 요날 매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재료 때문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TXR 로보틱스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나왔던 재료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로봇이 아니라 이번 산불 관련돼 가지고 소방 로봇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걸 지나고 말하는 거랑 이 당시에 말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3월 31일이죠. 3월 31일 날 제가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만약에 오늘 얘가 추가적으로 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더 가면.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면 22,800 매물대 라인에서 놀고 있었죠. 그 이상으로 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서 매도를 제가 50% 했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또 있을까요? 4월 1일 어제 영상입니다. 유튜브 자막 켜드릴 테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아까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말했죠. 보시면은 10시 18분입니다. 4월 1일 10시 18분이라는 거 여기 다 보이시죠? 그렇다면 남은 비중 50%는 언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전량 매도를 보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어저께 여기서 매도를 보냈을 때는 4일 기준 했을 때 40% 수익이었고요. 27,000원 기준 했을 때 5일 기준 했을 때 수익률은 53%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어떻죠? 계속 하락이었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높은 각도로 고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이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를 보냈다가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한 걸까요? 전략을 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이랑 재료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했던 이유는
최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수가 있다고 했어요. 싹수가 보인다는 건 뭐였냐면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지킬 때를 지켜줬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날 매도를 보낸 날 뭐라고 했냐면 얘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가 되는 17,620원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깼죠. 근데 깼다가 다시 바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라는 걸 했고요. 그 와중에 산불이 계속 커지면서 안 잡히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중국 소방 로봇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안 잡혔는데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산불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소방 시스템 관련 로봇으로 또 뉴스가 나왔어.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수급은 신규 상장 당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은 있어요. 근데 재료적인 부분이 뭐가 붙었을까? 그게 관건이었을 텐데 이 종목을 단기로 끌고 갈 것이냐 장기로 끌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득등을 안 했으면 장기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던 게 산불 이슈잖아요. 산불은 복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적으로 이 산불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얘 현재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고 그거에 따른 추경이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단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근육추가 나왔다든지 그랬으면은 더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근데 산불 이슈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매도를 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종목들이 사고팔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을 중첩시킨 곳 그곳이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저항을 뚫는 거고 밑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 지지를 받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깨졌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지와 돌파가 동시에 공존했다가 갭 뛰었다가 또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오고 오늘도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한 시가에서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150원이라는 신고가를 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5일의 충분한 수익과 신고가를 뚫을지 말을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반 치킨에 대한 리스크에 베팅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확실할 때 매도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 매도라는 결정을 했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하신 제가 저장한 구독자분들 수익 실현 챙겨드린 겁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사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기보다는 찰떡같이 매수해가지고 찰떡같이 매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힘드니까 유튜브라는 거를 보게 되시는 거고 그러다가 제 채널 수급체장이라는 채널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영상만 보시는 것도 제가 매물대를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님들과 좀 더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번호를 공개해서 010-7666-8354 여기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에서 잡아드리지 못할 때 오늘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 하나 보내시면 그 다음부터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 수익 실현하실 때 제 타점을 보내드릴 테니까 못 믿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보내드렸을 때 같이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툭카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현대무업 주주분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 영상도 보시나요? 제가 궁금한데 방금 전에 영상 보셨다시피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30%대가 넘거든요. 아까 보셨죠? 54%였다는 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구독자님들한테 그래픽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대무업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갑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무업에다가 몰빵을 해놓고 매매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개인 투자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현대무업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벌써 손절하고 나갔던가 익절하고 나갔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이걸 지금도 들고 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이거 영상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보다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이렇게 저는 여기서 먹고 있고 여기서 먹고 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저도 친구들이랑 있었죠. 근데 둘이 이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옆 테이블 얘기가 들렸는데 이 아저씨가 종목 시계 물렸나 봐요. 손주한테 물려주겠대. 이거 단골 멘트죠. 근데 자기가 어저께 단타를 쳤는데 7% 수익이었대. 근데 저는 그래서 속으로 좀 치나보다 했는데 안 팔았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든 생각은 이거였지. 아니 오늘 5시에 관세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매도를 수익 실현을 왜 안 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왠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수익이었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내일 더 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 유명한 말들 있죠. 수익을 볼 땐 조금밖에 못 벌고 손실이 나면은 그냥 무한정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10년 전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문자로 수급 보내세요. 그래서 제 타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날 수 있을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받으면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제가 남 걱정할 때가 됐냐고요? 네, 전 남 걱정할 정도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현대공업 이거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드릴 거고, 오늘 나왔던 뉴스 외에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현대공업 영상이 나올 건데요. 어차피 제 구독 박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제 영상들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이 겹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금이 남아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M83 저 매수 보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셨다면은 이것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하나에만 현대공업은 수급되지 않고 보고, 뭐 다른 종목은 누구 거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로 일관성 있는 사람의 분석으로 해주시고, 타점 같은 경우도 문자로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처음에 알뜰폰이지 않는 이상 요즘에 문자 한 통은 다 무료죠. 그 다음에 문자는 제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 수신료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공업 다음 영상에 제가 찾아올 거고요. 장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고 문자로 수급 지금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